이제 캐나다 오고 대학을 나오셨다고 컬리지를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인컴이 나오다가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트레이닝이나 에듀케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인컴이 없는데, 그게 사실 그 과정, 그걸 힘들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제 또 그 전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그때는 돈을 그래도 벌었었는데. 어, 왜냐면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가 이제 대학을 이제 제가 졸업했는데 옵션이 두 개예요. 하나는 마스터스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음, 다른 하나는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랄프 멘토님께서 취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면은 그게 취업 일을 이제 퀴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어, 그냥 바로 대학원을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인데, 대학 생활은 어떠셨어요? 캐나다에 오고 나서 그 컬리지 생활은 어떠셨어요? 음, 굉장히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외국어로, 영어로 뭔가를 공부한다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네. 일단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 내가 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에 가득 찬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고 그 공부하는 영역 자체도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분야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대학을 다녀봤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고등교육을 경험을 해보면 그래도 경쟁 강도나 어떤 요구하는 레벨 자체는 캐나다가 훨씬 이제 낮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어, 공부 자체를 따라가는 게 막 졸업하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다든지 아 이거 내가 못 따라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어, 압박감은 굉장히 컸죠. 내가 여기를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뭔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내가 제때 취업을 못했을 때 오게 될 어떤 물론 플랜 B, 플랜 C를 다 생각해놨지만 가고 싶지 않은 길이니까 사실은 플랜 A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플랜 A를 이루고자 말겠다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트로버트한 성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캐나다 오기 전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캐나다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고 네. 레퍼런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지를 막 발휘해서 그런 어떤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그런 것들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웬만하면 다 참여해서 하려고 했고 이제 더 그렇게 이제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계기가 이제 저희 학교 과정이 이제 코업이 있는 과정이어가지고 이제 코업을 해야 졸업이 되는 이제 네. 코스인데 1년 과정 끝나고 코업을 제가 못 구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그냥 하는 5주짜리 그냥 인턴십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뭐 방학 내내 해서 한 8주 정도 코업을 이제 구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졸업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이력서에 추가할 수 있는 뭔가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그냥 진짜 여기저기 그런 외부에서 하는 스터디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뭔가 만들어 보는 것들 그리고 음, 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프로그램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발론티어로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 액티비티들이 아무래도 잡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게 텐션 현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 진짜 방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진짜 발런티어도 하고 파트타임도 구하고 클럽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제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가 어떤 그 external motivation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학 생활 공부는 재밌었지만 그 클럽 생활 사실 저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 똑같거든요. 그 완전 집에 있는 게 제일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저희 가족 성향이 다 그런데 와이프만 빼고 와이프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 성향에 맞는 그 네트워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미덥 이런 건 되게 불편해요. 네. 그거는 진짜 이런 IT 쪽은 미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후기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덥을 자기는 매주 나갔다. 그래가지고 취업을 했다. 뭐 그런 이제 후기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도도 한두 번 해봤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네, 에너지 소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얻기도 쉽지 않고 뭔가 어떤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과 만나서 뭔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뭔가 소셜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은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그거라서 근데 이제 제가 제 성향에 맞고 제가 잘 어떤 스스로의 역량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은 이제 그런 발룬티어 중에서도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제 뭔가 이제 팀으로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위주로 했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소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쪽을 하는 게 더 낫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잘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 만나고 계속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랑 일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는 그 학교에서 하는 그 IT 관련된 잡페어 발론티어십을 통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받아서 이제 취업이 된 케이스인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실제로도 이제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실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살짝 일이 저한테 다 쏟아져가지고 그때 막판에 그래가지고 쉽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모두가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쟤는 저렇게 일이 쏟아졌는데도 어떻게든 처리해서 잘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교수님 그거 전체 이제 매니징 하는 디렉터 교수님한테 이제 레퍼런스 레터도 따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지원해서 그냥 그 입사 어떤 프로세스대로 인터뷰 보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도 취업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를 뭔가 풀어나가고 하는 거가 저희 같은 성향은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그걸 영어로 하면서 뭔가 그런 아웃퍼포밍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제 매번 느끼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의 추천으로 이제 이 회사를 들어온 건데 그 추천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았겠죠. 저는 항상 그 yes or n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네트워킹이
잘하냐 아니면 잘하지 못하느냐. 근데 음, 태환 멘토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도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네트워킹을 찾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네트워킹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뭐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한테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네, 분명히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굉장히 니치한 그 영역이 있거든요. 약간 네,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기 힘든 그런 네, 부분들.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일을 해보는 거. 음, 그쪽 인더스트리나 그쪽 영역이나 어떤 특정한 롤로 네, 이제 일을 해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 사운드 엔지니어 일을 시작할 때도 원래는 제가 전공이 이제 작곡 전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래는 세션으로 뭔가 연주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뭐 뮤지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거 곡을 쓰거나 그런 거 편곡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주로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뮤지컬이다 그러면 뮤지컬 음악 감독님 따로 있고 이제 보통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들 연습을 시켜줘요. 네,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거 준비하는 동안 가가지고 계속 피아노 쳐주면서 이제 노래 이제 맞추는 거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공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스태프들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음악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음악들 준비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음악을 그러면은 사운드를 좀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야 이게 효과가 있겠네 해가지고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운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사운드를 만들고 뭔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거를 하다가 우연히 그런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실제 나오는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담당하는 일들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또 아마 한국도 지금 뭔가 내가 딱 원하는 롤로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근데 아마 캐나다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어도 본인 비슷한 나이 또래 또는 본인과 비슷한 루트로 왔던 것 같은데 뭔가를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네. 물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저는 그때 그런 일들 하면서 그때 음악 감독으로 이제 있으셨던 분이 학교 교수님이셨고 유학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그분도 원래 처음에는 음악을 안 하시다가 그렇게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어떤 이제 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공연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음향 사운드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이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감독님 어떻게 이런 일 시작하게 되셨냐? 네. 이렇게 할 때 뭐 어려운 점은 없었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해왔던 루트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부터 물론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렴풋하게라도 이런 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커피챗을 이렇게 요청해 본다든지 저는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그 페이스북에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스터디에 한국에 있을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스터디 할 때 하는 것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막 스터디 돌아오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괜찮을 것 같냐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그분들 이제 또 피드백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뵀던 분들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한인 개발자분들 네. 한 뭐 여기서 5년 10년 이상 일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창 막 그때 인터뷰 하면서 막 취업이 안 돼서 이제 고민할 때도 이제 가서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셨냐 요즘 왜 이렇게 이게 어깨 왜 이렇게 안 좋냐 분위기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뭐 실제로 안 좋다 뭐 장난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서부터 이제 그래서 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 해주시면 그런 게 또 힌트가 되고 하는 거죠. 되게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되게 도움을 요청하셨네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네, 진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이랑도 이제 얘기할 때 저는 뭐 그런 소셜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근데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뭐 뭐 인터뷰 같은 거 보고 있냐? 그 회사에서는 뭐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이제 들었던 질문 같은 거 얘기해주고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대더라. 뭐 그런 정보들도 서로 이제 나누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더 이제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가서 뭔가 일을 시작해서 해도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부딪혀보고 뭔가 그런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이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걸 되게 기꺼이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